안녕하세요. 연예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최근 어떤 축구선수의 영상 유출에 대해서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을 남겼는데요.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가스라이팅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오남용되고 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알 수 없는 용어는 상대에게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하여 자주성을 떨어지게 하는 교묘한 언행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예시를 들면 짜장면을 좋아하는 A에게 B라는 친구가 요즘 누가 짜장면을 먹어, 짜장면 먹으면 이상하게 봐, 이런 헛소리를 한 번씩 툭툭 해서 A가 스스로 짜장면을 먹으면 이상한 건가 생각하게 되어 짬뽕을 시켜 먹으면 B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다, 이런 말이다. 제대로 정의조차 되지 않은 이 용어는 어느새 자신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한 책임 회피와 책임 떠넘기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고 있다. 이번 황땡땡 사건 폭로글을 보자. 저는 A 선수와 만났던 여자다. A 선수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 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폭로자는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땡땡땡 선수에게 속아서 성관계를 한 피해자처럼 말하지 않는가. 그러나 폭로자의 주장 안에서만 봐도 애인 관계를 맺고가 아닌 애인 관계인 것처럼이고 관계 정립을 회피했다라고 스스로 쓰고 있다. 최대한 폭로자의 주장을 믿는다 쳐도 사귈 것처럼 행동했지만 막상 사귀자고 하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그 행동마저도 폭로자 개인의 가치 판단이다. 그러니 폭로자의 글만 놓고 본다면 폭로자 스스로도 애인 상태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속았다가 아니라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애매한 용어를 쓴 것이다. 이마저도 폭로자의 주장이 100% 맞다는 가정하에 쓰여진 것인지 선수가 의도적으로 상대가 오해하도록 행동했는지는 판단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사기 범죄는 처벌이 힘들다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다. 충분히 오해를 할 만했는지 의도적이었는지를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돈이 오고 가서 명확히 이득을 본 사람과 손해를 본 사람이 나뉘는 상황에서도 이처럼 판단이 어려운데 남녀 사이의 오해와 의도를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방의 주장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법률적으로 합의된 기준 자체가 없고 기준이 있다 한들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근본 없는 용어가 사회 전체에 퍼져서 성인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성인이 미성년자가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때 충분히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사적인 관계에서라면 더욱 그렇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국가임에도 위계 간음은 상대가 미성년자일 때만 성립한다. 성인이라면 상대가 나를 속이려 한들 속지 않고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스라이팅을 당했으니 난 피해자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투표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를 미성년자 수준만큼 인정받아야 할 사리 분별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성인이라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뒤에 숨어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마라.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지금 이 선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가스라이팅에 대한 그 설명, 이 부분이 공감이 가서 가져왔는데요. 최근 한 2, 3년 사이에 특히 심하게 오용되고 있는 그 심리학적인 용어가 대표적인 게 가스라이팅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트라우마,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 두 가지 용어가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정신과적으로 정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 했을 때는요,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본인은 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일 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내가 이런 뭐 생각을 하게 됐다, 행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쉽게 말할 때의 가스라이팅은 내가 지금 이거를 당하고 있다는 거를 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뭐 이 정도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원래 가스라이팅의 의미는 정말 절여지듯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이에서, 예를 들면 뭐 부모와 자녀, 뭐 배우자 관계, 선생님과 제자, 이런 사이에서 오랫동안 아주 은밀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평가절하당하고 조종당하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정의하는 용어인 거죠. 그래서 당하는 사람도 이거를 인지하기조차 어렵고, 인지한다 해도 그 관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그리고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도 사실 다들 되게 쉽게 사용하잖아요. 뭐 네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나 지금 트라우마 걸릴 것 같아, 뭐 이렇게 가볍게 말하기도 하고, 연애에 있어서는 뭐 전 남친, 전 여친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게 있거나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거를 무조건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는 이 트라우마라는 것도 정말 전쟁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심리적으로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용어인데요.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들이 좀 대중적으로 방송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물론 이제 심리적인 관심이 늘어났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 부작용으로는 사소한 일에도 이런 용어들을 남발하고, 내가 피해자야, 내가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잘못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또 타인에 대한 책임 전가, 남 탓, 이런 부작용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그냥 자기가 듣기에 불편한데 딱히 반박은 못하겠을 때 내뱉는 말인 것 같다. 뭐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20대, 30대 이렇게 청년층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 기분상해죄라는 단어가 요즘에 유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조금이라도 상처받거나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거나 어떤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내가 소화하거나 참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이거를 증폭시켜서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 탓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예전 세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생긴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면 그만큼 더 어떤 멘탈이 약해졌다, 약하다 보니까 작은 상처나 외부의 충격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작은 갈등이 생겼을 때도 이 아픔을 너무 크게 느낀다, 과장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심리학적인 뭐 관심, 나 자신의 내면에 대한 뭐 성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뭐만 하면 가스라이팅이다, 트라우마 생길 것 같다, 뭐 트라우마 생겼다, 이런 식으로 나의 불편함을 정당화하고 상대방 탓을 쉽게 하게끔 하는 이런 문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조차 남용되는 뭐 이런 심리학 용어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